집에서 협착증 극복하는 7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협착증 탈출을 위해 협착증TV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협착증과 관절염TV의 손영훈 하이사입니다. 자, 오늘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비수술 치료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비수술 치료 방법,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환자라면 꼭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강의에 앞서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만든 척추관절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바로 관절바로인데요. 제가 척추관절 진료만 10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한의사의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여러 한약재를 넣어서 추출했는데요. 이 한약재를 추출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이 안에는 해동피라고 하는 약재가 들어있는데 나무의 껍질입니다. 이거를 몇 시간 끓인다고 해서 추출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120도에서 14시간 동안 끓인 거예요. 14시간 동안. 그렇게 끓여줄 공장을 찾는데 힘들었어요. 자, 14시간 동안 끓였기 때문에 색깔이 어떻겠습니까? 보시면 매우 진한 색깔인 걸 아실 수 있겠죠. 14시간 동안 끓였기 때문에 이렇게 약재들이 우려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힘이 나네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뭔지 모르는 분 없어요. 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환자분들만 거의 보실 거예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아시다시피 고관절에서 괴사가 발생해요. 왜 괴사가 발생해요? 피가 안 가서. 대퇴골은 혈관이 적어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떨어지면 대퇴골부터, 다른 뼈는 괴사가 안 일어나도 대퇴골은 괴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으시고 3가지 충격을 받습니다. 첫 번째, 무시무시한 병명입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이름만 들어도 너무 공포스럽고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왠지 뼈가 썩는 것 같고 해결 방법이 없을 것 같죠. 그래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두 번째, 병원에 가서 물어봅니다. 아유, 그럼 이 병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의사분이 말씀하십니다. 수술 외에는 딱히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엔 수술하게 되실 겁니다. 자, 수술 외에는 치료 방법이 없다는 이 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 세 번째, 오른쪽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발생했어요. 그러면 반대쪽으로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올 수 있습니다. 확률이 무려 60%나 됩니다. 왼쪽 역시도 왼쪽이 먼저 발생했다면 오른쪽으로 올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쪽에도 올 수 있다. 이 3가지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아요. 큰 충격을.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치료해 볼 만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거든요. 지금부터 그 희망의 이야기를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영상을 찍냐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어떤 환자분께서 치료를 받으시고 본인은 너무 좋아졌다고 저한테 이 내용을 좀 많이 알리래요. 많은 대퇴골두 환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찍고 있습니다. 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젊은 남자에게 많이 발생해요. 젊은 남자에게. 그런데 여러분들 이상하실 거예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으신 분 중에 지금 젊은 남자도 계시겠지만 젊은 여자도 계시고 나이가 중년을 넘어선 남자도 계실 거고 어떤 경우에는 중년을 넘어서 여자도 있으실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연령층에 발생하는데 원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누구한테 많이 발생하냐? 젊은 남자한테 발생해요. 자, 한의학에서는 사람이 열체질이냐 냉체질이냐를 따져요. 젊은 남자는 어떤 체질일까요? 가장 열이 많은 체질입니다. 가장 열이 많은 체질이 여기에 또 열이 더해지는 상황을 만나면 열이 더해져서 열이 매우 많아지는 상황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열이 너무 많은 체질은 혈관 문제가 생겨요. 혈관 문제. 그러면서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고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자, 그러면 열이 더 많아지는 상황은 뭐냐? 첫 번째, 술을 먹으면 몸이 뜨거워져요? 안 뜨거워져요? 뜨거워지죠. 술이 열입니다.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열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혈관 문제가 발생하면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온다.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우리 몸이 열이 식혀져야 되는 시간이 언제예요? 잠을 자는 수면 시간이야. 근데 잠을 적게 자요. 그럼 어떻게 된다? 열이 많은 체질이 잠을 적게 자면 열이 너무 많아지면 대퇴골두 무혈성에서 발생한다. 또 다른 열을 발생시키는 없을까요? 아이고 열받아. 뭐예요? 스트레스.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열이 많은 체질이 열이 너무 많아지면 혈관 문제가 발생하면서 대퇴골두 무혈성에서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뭐가 많아서 발생한 거예요? 열이 많아서 발생한 거예요. 열이 많아서. 뭐를 하면 돼? 열을 낮추면 돼. 열을 낮추면. 자, 인삼을 먹으면 열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인삼을 먹으면 몸이 차가운 체질이 몸이 따뜻하게 되는데 도움이 돼요. 근데 열이 많은 체질이 먹으면 열이 더 많아지겠죠. 자, 잘못된 약을 먹어도 그러겠네요. 잘못된 약인 줄 알고 먹었는데 몸에 열을 너무 발생시켜서 오히려 병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올 수 있어요. 열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게 해결책이에요. 이게 해결책. 자, 그런데 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젊지도 않은데 난 나이가 중년이 넘었는데 왜 걸렸냐 이거예요. 중년이 넘은 사람은 젊은 사람에 비해서 열이 조금 적겠죠. 열이 조금 적어요. 남자들은 여자에 비해서 열이 많거든. 근데 말씀드렸던 이 습관들, 오랫동안 이 습관들이 반복되면서 어떻게 돼요? 열이 많아져 버려요. 또는 집중적으로 잘못된 약을 먹으면서 몸의 열이 항진돼 버려요. 그러면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중년 남성들도 와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여자분들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온다는 거예요. 여자분들. 제가 잘 보니까 여자분들은 왜 오냐? 첫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약을 집중적으로 먹어요. 약인성으로 오는 경우가 있더라. 약으로 인해서. 자, 두 번째는 몸이 극도로 허약한 사람이 오더라. 허약한 사람은 손발도 차고 혈액순환 자체가 원래 안 돼. 근데 허약해지면 혈액순환이 더 안 돼 버리니까 고관절로까지 피가 안 가서 어때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발생하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시면 여자분들 중에 허약한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뭐 때문에 온다? 나머지는 바로 열 때문에 옵니다. 난 젊을 때부터 마르고 추위 잘 타고 손발이 차고 땀도 잘 안 나고 이렇게 극도로 허약하고 냉한 근데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이런 여자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분들은 열을 낮춰주는 게 필요하더라. 그런데 진짜 이런 기준을 가지고 환자분들을 치료하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증상이 완화되냐? 완화됩니다. 예, 많이 해봤습니다. 예. 자, 열을 낮춰야 된다. 대부분의 경우에 열을 낮춰야 된다. 이거는 앞에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를 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고관절로 피가 가지 않아요. 고관절 쪽으로 혈액이 안 가요. 자, 그러면 뼈만 괴사될까요? 뼈만 딱 괴사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뼈만 괴사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관절이 이렇게 생겼어요. 고관절 뼈가 있어요. 그 다음에 뼈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소켓이 있는 거예요. 볼앤 소켓 구조예요. 근데 이 뼈하고 이 뼈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뼈하고 이 뼈가 뼈로 연결되어 있어요?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뼈하고 이 뼈는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인대하고 근육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몸과 다리를 연결하는 이곳이 얼마나 많은 힘이 걸리고 얼마나 많은 운동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튼튼한 인대와 얼마나 많은 근육이 있겠어요? 근데 이쪽으로 뭐가 안 와요? 피가 안 오는 거예요, 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뼈 주변에 있는 인대들은 건강한 상태로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가 안 오게 되면 뼈 주변에 있는 인대들은 뭐가 일어나요? 딱딱하게 굳어지는 유착이 발생해요. 뼈는 괴사가 발생해요. 그런데 제가 치료해보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초기에는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유착으로 인한 통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진행이 되면 괴사로 인한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괴사로 인한 통증이 많아지게 되면 치료가 어렵더라고요.
유착으로 인한 통증은 이 인대만 치료하면 되거든요. 이 인대를 치료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 고관절에 있는 인대를 들어가서 치료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 뭡니까? 침이에요. 침 중에서도 딱딱하게 굳어있는 인대이기 때문에 침 중에 앞이 약간 미세한 칼처럼 생긴 도침이라고 하는 침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매우 큰 도움이 되는 침이에요. 어떨 때? 유착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인대가 굳어서 나타나는 유착 때문에 통증이 나타나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초기에. 그런데 괴사로 인해서 괴사는 있지만 초기는 유착 때문에 통증이 있더라. 근데 후기 말기로 갈수록 유착보다는 괴사로 인한 통증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처음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괴사로 인한 통증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매우 치료가 어렵더라 해보니까. 그렇다고 치료 안 될 건 아닌데 정말 치료가 어렵더라. 그래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분이라면 유착 때문에 통증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침으로 들어가서 이 유착만 잘 풀어주면 통증이 의외로 되게 빠르게 감소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통증이 감소할 수 있죠? 그 이유는 유착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통증이 왜 나타나는가? 방금 말씀드렸죠? 유착. 뭐의 유착? 주변에 있는 인대의 유착. 그 다음에 뭘로 된다? 뼈로 인한 통증이 나타난다. 근데 뼈로 인한 통증이 나타나면 이거는 치료가 매우 어렵다. 어렵다. 이거는 치료가 그나마 쉽다. 그래서 초기인 경우에는 인대 유착으로 인한 통증이 많으니까 도침 치료를 해봐라.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제가 한의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라 수술 외에는 치료 방법이 없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한의학적으로 고찰해보고 한의학적 도구를 통해서 치료를 해보니까 이 질환은 한의학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자, 도침과 한약을 제안드려요. 도침은 끝이 미세한 칼날 모양의 특수침이에요. 그래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초기 통증의 원인인 뭐를? 주변의 인대의 유착을. 뼈만 괴사되지 않아요. 피가 안 가면 인대는 유착되게 돼요. 그리고 이게 통증을 일으켜요. 초기에는. 인대의 유착을 풀어줄 수 있는 치료다. 제가 10년 동안 도침 치료만 수십만 건 했어요. 진짜. 혈액순환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혈관이 개선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아까 뭐 때문에 생긴다? 대부분 열이 너무 많아져 생긴다. 열을 낮추면서 혈관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다? 한약 처방이다. 그 중에 사물탕이라고 하는 한약 처방이 있어요. 이 사물탕이라는 한약 처방을 살짝 변경을 해요. 그걸 한의학에서는 감이라 그래, 감이. 사물탕이라는 한약 처방을 살짝 변경하면 열을 낮추면서 혈관을 아주 개선시킬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돼요. 그래서 도침과 한약 치료하게 되면 인대의 유착을 풀면서 어때요? 통증을 줄이고 열을 낮춤으로써 열이 너무 항진되어 발생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좋은 방법이 되더라. 그래서 많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환자분들이 있어요. 그럼 앞으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많아지냐 적어지냐? 저는 많아질 거라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현대인들은 잠을 적게 잡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 안에 비정상적인 열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열을 또 증폭시키는 약을 쓴다든가 이러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자동차에서 내릴 때마다 약간 엉치 부위가 불편한데 사진 찍어보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안 찍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환자가 의외로 많다. 앞으로 더 많아질 거다. 근데 이 사람들 다 수술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의학의 지혜와 관점, 치료 방법을 활용하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환자분들 도침 치료, 한약 치료 꼭 활용해 보시고 많은 분들이 희망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